약을 끊을 결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약을 끊을 결심을 한 1016명의 환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전 내용을 요약하면 약을 끊을 결심을 한 1016명의 평균 치료기간은 10년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약을 끊기 전 치료약은 글리백이 단연 많았고요. 그 다음이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순서입니다. 실제 치료를 중단한 518명의 경우 약을 끊고 1년에서 3년 사이의 환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약을 끊고 3년이 지나면 완치를 유지하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약을 아직 끊지 않고 시기를 조율 중인 환우의 치료제는 글리백,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순서였습니다. 오늘은 약을 끊기 전에 어떤 상담을 했으며 환우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처음 들었는가입니다. 외래 때 담당 교수와 의료진이 절반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약을 끊는 것은 환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하는 담당 교수님과 의료진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절반의 환우는 자신의 의료진에게서 약을 끊을 가능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환우 카페입니다. 우리 카페에도 약을 끊고 10년 이상 잘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약을 끊은 환우가 카페에 적은 경험담은 그 자체로 환우들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그 다음은 인터넷과 SNS 순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끊기 전에 의료진과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장 높은 비율은 역시 약을 끊고 재발의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약을 끊는 것은 결국은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완치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전체 25% 환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끊고 재발하는 환우는 7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재발의 위험성을 가장 많이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앞으로 얼마가 되면 약을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약을 끊는 것을 생각할 정도면 치료 반응이 아주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치료 반응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치료 기간도 봐야 하고 제로 유지 기간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치료가 유지되면 약을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약을 끊었을 때의 장점도 역시 빠질 수 없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부작용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환우들이 약을 끊고자 하는 것은 부작용 때문입니다. 약을 끊으면 글리백 복용 환우들은 부종이 없어지고 타시그나 슈펙트 환우들은 금식 안 해도 되고 검었던 피부색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스프라이셀 환우들은 폐에 물이 차는 흉막 삼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이 과연 언제 중단할 건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보통 약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년에서 2년 정도 지켜보고 끊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는 뇌졸중이나 급성간경화, 폐동맥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약을 어쩔 수 없이 중단했다가 그대로 약을 중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치료 중단 신드롬이란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뼈의 통증과 근육통이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약을 끊은 환우의 35%는 경험하는 현상으로 정말 심한 경우는 통증이 극심해서 약을 다시 복용하는 환우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료 중단 신드롬 때문에 약을 다시 복용하는 비율은 2% 내외로 극히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치료 중단과 관련해서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의 치료 기간이 너무 짧거나 혹은 약을 끊을 만큼 치료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진과의 상담이 끝난 이후 환우 스스로 걱정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비중은 재발에 따른 실패의 두려움과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하게 되면 치료 재개를 즉시 다시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실망과 우울함도 걱정거리였습니다. 재발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재발하면 예전 약을 다시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바꿔야 하는지도 걱정이었습니다. 또한 약을 끊게 되면 최소 1년간은 매달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고민거리입니다. 매달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과 같은 그 초조함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약을 끊는 것에 대한 특별한 걱정이 없었던 강철 멘탈의 환우도 19%나 되었습니다. 자, 이번 설문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완치 임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전자 수치 제로를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환우들은 제로에 미치지 못하고 0.1%에서 0.01% 정도에서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공격적으로 치료약을 바꾸고 제로에 도달시켜서 약을 끊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약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약에 적응하는데 최소 몇 달은 좋게 걸립니다. 일단 약에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약을 바꾸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약마다 고유한 부작용도 있고요. 글리백 환우가 타시그나로 바꾸면 금식 때문에 적응하는데 고생합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는데도 약을 바꿔서라도 완치 임상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결과를 볼까요? 먼저 그렇게 약을 바꾸겠다는 입장은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치료에 만족하고 그냥 지내겠다는 답변이 36%, 이미 타시그나와 스프라이셀을 사용하고 있어서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30%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약 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싫다는 반응이 4%,
단호하게 바꾸기 싫다는 의견이 7%였습니다. 10%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담당 교수님이나 의료진이 강하게 나가면 약을 바꾸는 경향을 보입니다. 설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치료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약을 바꿀 거냐에 대해서 yes, or no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37%는 바꾸겠다고 답변을 했고 36%는 바꾸지 않겠다. 나머지 26%는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르겠다는 환우들은 의료진이 강하게 나가면 의료진의 요구대로 가는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환우들에게 왜 약을 끊고 싶냐고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부동의 1위는 역시 부작용입니다. 우리 환우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치료 반응도 있지만 역시 부작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로, 피곤함이 항상 1위죠. 오후만 되면 마치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것과 같은 느낌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만성골 수성백혈병 환우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입니다. 부작용만 줄어도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됩니다. 약을 끊으면 부작용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의 질은 향상됩니다. 물론 약을 끊고도 치료 중단 신드롬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몇 달 안 갑니다. 두 번째는 역시 백혈병 자체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백혈병. 우리 진단 전에는 평소에 생각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저 드라마나 필연의 여주인공 이야기인 줄 알았지 이게 내 이야기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었나요? 진단 초기의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세월이 지나도 잊을만 하면 나타납니다. 그러니 빨리 이놈의 백혈병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백혈병과 매일 헤어질 결심을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이유는 장기간 치료에 따른 부작용 때문입니다. 현재 25년 이상 사용해도 장기간 문제가 없는 약은 글리백이 유일합니다. 글리백을 제외한 스프라이셀, 타시거나 슈펙트는 장기간 사용 시 심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최근 들어 이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장기간 약을 먹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매일 약 먹는 것도 지긋지긋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먹기 싫어도 먹어야죠. 그러니 당연히 약을 끊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교수님이 강권해서입니다. 교수님이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매번 외래 갈 때마다 거부하기도 그래서 그냥 끊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교수님이 하자고 하는데 우리 정서상 교수님이 하자면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섯 번째는 임신 계획 혹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해서입니다. 특히 여성 환우분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큰 계획입니다. 꼴수 이식을 하게 되면 임신과 출산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지만 우리 약물 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밀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우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도 치료 중 임신과 출산을 하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직 환우분들이 약을 끊기 전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절반도 소개를 못했는데요. 내용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